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또 시작하죠?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웃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많이 정말 크게 웃으면 땀도 납니다. 땀도 나고요. 정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야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에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걸 해. 어차피 주변에 다른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웃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세 가지. 예, 싸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이게 뭐냐면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돼요. 자신감. 동작을 따르면 기억이 잘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죠. 사극을 보시면 어떤 전투가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럼 장군이 칼을 딱 푸고 크게 웃죠. 계백과 김유신 장군의 그 황산벌 전투를 한번 보세요. 황산벌 전투. 그걸 보시면 계백은 한 군사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김유신은 거의 한 10,000명입니다. 그러면 계백이 칼을 딱 뽑고 야 싸우러 가자 했다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벌떼처럼 몰려와요. 그러면 계백이 아유 집에 가자 집에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크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고 나서 했단 얘기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 하하 하하하. 네, 정말 잘하십니다. 둘째, 길게 웃는다. 이게 뭐냐면 목젖으로 웃는 거예요. 지금 타적 보세요. 하고 목젖이 까딱까딱까딱까딱 할 때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밖으로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명예도 있고 이렇게 뭐 부도 이렇게 막 이룰 만큼 이뤘어요. 근데 몸이 약간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 순간 그분은 어땠을까? 기분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절망에 빠집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암에 걸렸어. 난 이제 죽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면역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오직 일과 명예만 위해서 그냥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래 어차피 3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웃고나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웃으려고 합니다. 근데 웃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안 나와요. 이게 웃음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알람식이죠. 알람식 아니 핸드폰 알람 기능 맞춰놓습니다. 시간 1시간마다 그러면 10시 나오죠. 11시 나오면 이분이 웃으려고 해요. 노력을 10시 하하하 11시 하하하 이게 폐암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결국 그래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웃음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그래 좋다. 이제 뭐 3개월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패시티죠? 검사를 한번 맡아보자. 검사를 맡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깨끗해졌다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좀 이렇게 그 암센터에서 많이 강의하러 다니셨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웃음이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면역체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19가 막 그 바이러스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면역세포가 많이 활성화된 거 T세포 같은 게 활성화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이러스에 많이 바이러스 많이 잘 잡아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확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를 따라볼까?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연습이에요, 연습. 지금 처음부터 뭐 달릴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시합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 달리지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몸을 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요. 충분히 푸른 다음에 운동에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것도 처음 이렇게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못 웃어요. 힘들죠? 연습이 필요하고요. 셋째, 따라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이 배와 온몸으로 웃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막 크게 웃으면 어떻게 돼요? 장들이 이게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크게 웃다 보니까 몸속에 나쁜 그 노폐물도 배출되고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 하하! 하하하!
3초 동안 시작! 이렇게 웃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뭔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이 영상 끝날 시간, 끝나시고 한번 보세요. 내가 뭐라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 따라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100%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100%. 그렇죠? 100%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근데 내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100%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친한 분이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인상 쓰고 지나가요. 인상 쓰고. 지나가면 어때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인상 쓰고 지나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인상 쓰고 지나가는 그분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근데 그분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사르르르 막 그런 느낌 아시죠? 아, 사르르르. 인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옵니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딱 왔어요. 아우, 태가 아까는 미안해.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웃고 났더니 그냥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냥 그냥 바지에 싸는 거보다 낫잖아.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따라하셨죠? 그런 다음에 크게 웃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하하! 하하하! 3초 동안 시작!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운전하러 막 가는데 그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차가 끼어들어요. 그럼 어때 또 기분이 또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차가 막 보일 때까지 기분이 나빠요. 저런 계산기 하면 저런 막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가 그 차가 딱 가버리면 어때요? 좀 괜찮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차 갔어요. 하지만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까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막 일하러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사고 날 뻔했거든. 그 순간 그렇게 말을 하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은 그냥 막 똑같은 상황이 돼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내가 마치 본 것처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쁜 기운 전달되는 겁니다. 시크릿의 법칙에서 긍정은 긍정을 당기고요. 이렇게 긍정을. 부정은 부정을 당긴다고 그랬어요. 이갑수 교수님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은지, 긍정적인 분이 많으신지, 부정적이 많은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상황에서 막 그 차가 끼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운전자의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위독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이 아니라 그러면 그 운전자는 깜빡이 켜는 게 지금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지금 병원에서 어떤 여자냐면 여보세요? 예, 지금 환자분이 지금 산소 포화도가 40 이하로 떨어졌어. 40 이하로.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바로 이제 곧 1시간 내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빨리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저를 따라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이걸 한번 외치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더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NK 세포, 면역 세포도 막 T 세포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 NK 세포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빴던 설령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으로 분비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빠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면은 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나를 보고 욕을 하지? 이상하다. 왜 나를 보고 욕을 하지? 나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그 모습을 봤을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네. 근데 미안해. 마음 상했다면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느낌 다 있으시죠? 내가 좀 불편하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지. 오히려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제가 이제 또 긍정적인,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유교 문화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분명히 그 선생님들은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왜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못 샀으니까 그 사촌 땅을 샀으니까 배가 아프지, 약 오르니까 배가 아프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한테 했어요.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하니까 초등학생 뭐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아이들은 가본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가본다. 직접 가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 전화를 해준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하면 사촌이 밥을 산다는 얘기예요. 고기도 사고 서로 기분 좋게,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편찮으신데 병문안 가죠. 병문안 가서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얼굴이 반쪽 됐어.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얼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가뜩이나 아파서 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막 하는데 더 신경질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반쪽 됐어. 이런 말보다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래 손을 잡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하시던거나 그런 식으로 위로해 주는 게 나아요. 보통.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들으면 긍정의 말을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한 단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 한 단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의 말을 3번 이상 들어야 된다.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쓰레기 버리지 마 그게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막 떠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러 그래. 시끄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시끄러보다는 조용해질래? 조용해질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가장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게 가정인데 지금 하나씩 계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음이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웃음이 굉장히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 예전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지라시였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뭐 조영남 선생님과 최유라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공동 MC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거기 나온 사연이에요. 초상난 거기에서 다들 막 침통해 하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며느리 핸드폰. 무슨 벨소리? 벨소리가 뭘까요? 벨소리가 뭐냐면 Why did you know? Why did you know? 이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상훈 손님들도 이게 전화하다가 입을 틀어막기 바빠요. 웃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상주도 어때? 상주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급하면 핸드폰이 꺼지나요? 안 꺼져요, 이게.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웃지 않냐면, 지하철을 타시면, 이게 사람들이 앉아있죠? 쭉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나요? 대부분. 열이면 열. 개중에는 안 하지만, 다 이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하철 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 행동만 합니다. 이 행동.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그 사람을 보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서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30분도 안 돼서 그 지하철 안에 다 웃음바다가 되는데 그만큼 웃음이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같이 더불어 웃다 보면 진정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웃는 연습.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있었죠? 아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보면 아까 그 웃는 방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3초 동안 시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길게 웃는다. 이거 길게 웃는 거 아까 목소리 까딱까딱 하면서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하면 목소리 까딱까딱까딱 하죠? 그때 스트레스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까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아까 이제 심폐기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3초 동안 시작!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크게 웃는다. 그 다음에 길게 웃는다. 배와 온몸을 웃는다. 이게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좀 자신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크게 웃는 게 좋아. 나는 길게 웃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이게 막 박수치며 웃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서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직원이 뭐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요. 그럼 저는 주문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거래처로 가겠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래처에서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바랍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날 지금 약 올리는 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두 번 걸음을 하게 해?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미안하면서도 제가 화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우고 만단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다 열이면 열 다 제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그 짜증도 내기도 하지만 요즘은 바로 그 상황이면 바로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안 하고 이렇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알아차리는 연습, 알아차리는 연습.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뭐 일부러야 그렇겠냐. 제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일부러 그 두 번 걸음 하게 만들었겠냐. 일부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처리됐습니다. 뭐 귀여운 걸 보내면 또 이제 직원도 이렇게 미안하면서 이렇게 또 이모콘 오고 막 이렇게 우는 모습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치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혼자 웃는 연습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상이 바뀌어요. 제 인상도 이렇게 봐줄만 하죠. 인상도 얼굴 모양도 지금 올해 제가 이제 나이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땡이에요. 오땡. 오땡인데 많이 웃다 보니까 인상이 좀 바뀌고요. 또 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 그러면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실질적으로 하는 뭐 웃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배웠지만 조금 지나면 한 6월 달이나 7월 달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말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다. 그때 영상 잘 봤다. 뭐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또 반갑게 인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고종환 선생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완만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올라갔다가 또 때로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런 굴곡으로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다 고통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건 충분히 극복하리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